서울의 심장부, 넌사인과 옛 한옥마을의 그림자, 그리고 차가운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도시, 잠들지 않는 그곳에 윤지가 있었다. 그녀는 28세의 젊은 여성으로 건축학을 전공했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기대감, 억지로 지은 미소, 그리고 절제된 예의가 뒤엉킨 삶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독신 여성이 흔히 겪는 일상이었다. 윤지에게 하루는 길었고 밤은 외로웠으며 시간은 회의와 회의 사이의 카운트다운에 불과했다. 그날 가을 오후 태양은 수줍게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빌딩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은행나무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노란 잎들의 향기가 가득했다. 강남역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빠른 걸음이 어우러져 있었다. 윤지는 현대적인 건물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곳에는 한 미술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는 친구 혜원이와의 약속에 늦고 있었다. 혜원은 그녀에게 숨 좀 쉬라고 강하게 권유했었다. 윤지야, 넌 좀비처럼 살고 있어. 이래선 사랑할 시간도 없다고. 혜원이 전화로 늘 그렇듯 활기차게 말했다. 윤지는 반박하지 않았다. 단지 메마른 입술로 미소를 짓고 동의했을 뿐이다. 사랑은 그녀에게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마치 잊힌 사찰 위로 내리는 비처럼.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윤지는 부츠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소리를 내며 건물로 들어갔다. 벽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천장은 보통보다 더 높아 보였다. 전형적인 현대적 한국 건축의 풍경이었다. 중앙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문이 빛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그녀는 6층 버튼을 눌렀고 기다렸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걸친 남성의 모습이 그녀의 왼쪽에서 나타났다. 그의 코트는 리듬감 있는 걸음에 맞춰 흩날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저녁 시간에 바쁜 움직임에도 불편해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는 단정히 정돈되어 있었으며 눈은 약간 찢어졌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그의 눈빛에는 도시의 빠른 리듬과 대조되는 고요함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형식적인 톤으로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윤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한국 문화에서 낯선 사람끼리 과도한 말은 필요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남자 옆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탔다. 작은 공간 안에서 침묵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윤지는 금속으로 닦인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을 알아챘다. 따뜻한 느낌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갤러리에 가시는 건가요? 그가 갑자기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공유된 비밀처럼 조용히 말했다. 윤지는 대답하기까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런 형식적인 분위기가 깨질 줄 몰랐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마주쳤다. 네,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는 천천히, 거의 게으르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실했다. 우연이네요. 저도 침묵의 색채의 전시회를 보러 갑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느린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동안 공기 중의 긴장이 물질화된 것처럼 느껴졌다. 윤지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다. 그에게는 그녀가 전에 어쩌면 꿈속에서나 다른 삶에서 만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김민준입니다. 그가 갑자기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윤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박윤지입니다. 이름을 교환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 단순한 제스처지만 그 안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지는 무언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덜컹거리며 멈췄고 문이 열리며 갤러리에 밝게 빛나는 복도가 드러났다. 민주는 그녀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미묘한 손짓을 했다. 먼저 가시죠, 윤지 씨. 그가 애쉬를 붙여 부르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는 예의 바르면서도 친근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메인 홀로 향했다.
그곳에는 혜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장은 넓고 벽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섬세하게 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모든 그림에는 부드러운 붓질과 추상적인 형태들이 담겨 있었다. 이는 파스텔 톤의 침묵을 표현한 것이었다. 윤지야, 혜원이 손을 흔들며 불렀다. 늦었잖아. 교통이. 윤지는 아직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 사람 누구야?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으며 민준을 가리켰다. 그는 지금 그림 앞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윤지는 무심한 척했다. 몰라. 그냥 낯선 사람이야. 흥미로운 낯선 사람이네. 혜원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가서 얘기해봐. 웃기지 마. 하지만 윤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애써도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민준을 찾았다. 그 남자는 현실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누구일까? 윤지는 외로운 밤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를 떠올렸다. 잠시 혼자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유치한가. 행사는 형식적인 연설과 예술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윤지가 건물을 나섰을 때 밤 공기는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편의점과 전광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지하철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윤지 씨, 남성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그녀를 갑자기 멈춰서게 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민준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걸 두고 내리셨더군요. 그가 말하며 작은 검은색 지갑을 건넸다. 윤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건을 받았다. 어떻게? 저도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깊은 눈빛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운명이 장난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민주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지하철까지 함께 걸어가도 될까요? 윤지는 망설였다. 민준에게는 위험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 순간 서울의 불빛 아래 그리고 가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윤지는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을 깨달았다. 둘이 함께 역으로 향하며 걷는 동안 침묵은 두 사람의 동기화된 발걸음 소리로 채워졌다. 거리는 약간 분주했으며 열린 술집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풍경을 감상하는 듯했다. 이는 서울 남성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대부분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니까. 예술 좋아하세요? 윤지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민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림의 침묵이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주거든요. 윤지는 그의 대답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만남에서 더군다나 현대 동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남자에게서 깊이를 기대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오래된 지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지하철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전등 불빛이 그의 평온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아마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윤지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돌아서서 밤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윤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가 돌려준 지갑을 쥔 채 그녀가 지갑을 열자 작은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운명이 허락한다면 여기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치 차가운 바람이 속삭이듯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는 운명적인 만남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는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일찍 일어났다. 손가락 사이에는 여전히 그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적혀있던 주소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 카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도 전통 한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동네였다. 윤지가 사랑하는 곳이었지만 드물게 방문하던 장소였다. 좁은 골목길의 고요함과 마른 잎사귀와 신선한 커피 향이 섞인 그 분위기에는 로맨틱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신중히 옷을 차려입었다. 깔끔한 흰 블라우스, 울 스커트, 그리고 베이지색 코트. 그런 뒤 지하철을 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긴장되었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느껴졌다. 도착했을 때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어두운 나무 테이블과 천장을 밝히는 종이등, 그리고 밖에 있는 한옥마을을 보여주는 큰 창문이 있었다. 공간은 녹차와 전통 디저트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는 민준이 보였다. 그는 검은 스웨터를 입고 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를 보자 그는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윤지 씨, 오셨군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 강요했어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웨이터가 그녀에게 차를 내는 동안 민준의 눈은 계속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성격의 모든 층을 해독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왜 여기인가요? 윤지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듯 말했다. 북촌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한옥마을은 멈추지 않는 도시 속에서 역사의 조각처럼 남아있어요. 가끔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세계 안에서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는 것처럼요.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고 윤지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민준에게는 그녀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윤지 씨는 어떤 세상을 더 좋아하세요? 과거인가요? 아니면 현재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며 밖의 고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둘 다 조금씩이요. 한 곳에 얽매이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영혼이군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 알 수 없는 빛을 띠었다. 마음에 들어요. 윤지는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손에 들린 차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는 다른 곳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은 이제 가능성과 약속으로 변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 운명,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 우연을 믿으시나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윤지는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아직도 차잔 가장자리를 만지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연은 운명이 변장을 한 걸지도 모르죠. 민주는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 만난다고 믿어요. 우리처럼요. 윤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순간이었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깊은 곳, 그녀도 몰랐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산책할까요? 그가 제안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북촌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마른 나무잎들이 그들 주위를 춤추듯 흩날렸다. 민주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그녀 옆을 걸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의 것인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가 물었다. 윤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삶이요. 일, 기대, 기준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윤지는 잠시 망설였다.